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보면 개를 훔치는 거니까 이제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인데 이게 훔쳐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줄거리 자체가 이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훔치는 이유를 하고 이 이유를 하면서 그 심리 변화, 훔치면 안 좋은 일이니까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 심리 변화를 어떻게 하고 이 훔치는 이유를 정당화를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죠. 근데 이제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면 이 훔치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건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이 완벽한에 천착을 하면 안 되겠죠. 훔치는 이유와 그 심리적인 변화를 보고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를 보면서 감상을 해야 되고, 그 갈래의 특성, 지금 이제 첫 단원이니까 고1이니까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이 이론은 한번 줄 거예요. 찾아서.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죠. 필요하세요? 기본 이론? 시, 소설, 수필, 희곡의 기본 이론? 상관없어요? 자, 상관없다 그럼 넘어가고, 시험에는 희곡 시나리오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 소설은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가는데,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거나 희곡을 소설로 바꾸거나 이렇게 갈래 바꾸기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하강에는 요 기절을 느린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소설로 바꿨을 때는 이 부분이 어딘가를 희곡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하고 소설의 공통점 차이점을 떠올리는 문제, 이렇게 갈래 바꾸기 문제가 수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을 비교하는 거, 소설의 이론, 소설에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 희곡에는 있는데 라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죠. 시는 화자가 있는데 이 희곡에는 없겠죠. 그죠? 감독이 보여주는 그 화면의 컷의 의미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내세우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이니까 이게 뭐예요? 서술자. 서술자가 없는 거죠. 서술자가 없고, 대사나 행동이니까 이거 간접제시라는 거죠. 그리고 간접제시니까 간접적으로 쇼잉의 개념이고, 여기는 서술장이니까 서술자가 말하니까 텔링의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쇼잉의 개념이 많고, 이거는 직접적인 텔링의 개념이 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자, 희곡과 시나리오. 그 차이는 이건 연극하는 거고, 이건 영화 대본이고, 둘 다 대본이죠. 근데 연극의 사무소는 해지대예요. 연극. 해설, 지문, 대사. 해설, 지문, 대사. 근데 지문은 두 가지로 나와서 행동 지문하고 무대장치 지문. 행동하고 무대장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게. 근데 해지대 이런 기억을 하긴 해야죠. 연극인데 이제 극본, 해설, 지문, 대사잖아요. 그러면 연극의 사면서 아니게 극본의 사면서예요. 실제로는. 그럼 연극의 사면서는 뭐냐? 연극의 사면서 극본, 무대, 관객 이렇게 세 개예요. 당연히 무대가 있으면 무대 안에서 관객이 있어야 되고 극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대 시설 자체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연극에 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삼일지설에서 시간과 공간에 일치하고, 그죠? 등장인물도 제약이 있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보시면 사건을 무엇으로 보여주죠? 현재형. 현재형으로. 이게 여기에 하강이란 게 있는 이유가 답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해소, 현재형. 현재 이해를 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책을 읽지 못하니까. 이 이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과거형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극갈래의 특성에서 형상화,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보다 극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요 표현 특성, 관례의 특성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배경음악을 통해 특정 분위기 미리 예상을 하게 해주죠. 통해 현실감을 보여준다. 이건 또 뭐지? 효과. 이게 요 배경음악을 여기다 다시 또 반복한 거죠. 그러면 현실감하고 현장감은 또 다를 수 있죠.
사건을 현재형으로 현실감. 그다음 현실, 현재. 예. 이게 사건을 했을 때는 현재, 사건을 현실감으로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단어를 구분할 때는 이런 거는 조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사할수록 조심해줘야 돼, 국어는. 그 다음에 이 유사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어에는. A라는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개념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서 이거를 비교를 할 때는 뭐라고요? 반대 개념을 떠올린 다음에 이 범주를 확정해서 요 범주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유사한 단어가 나오면 반대 개념을 확정하고 범주끼리로 비교해라. 자, 서술자가 없이 똑같이 아까 나왔고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으로 표시를 해준다. 둘 다 간접적이에요. 이건 직접적이고 이건 간접적인 게 아니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내면을 표현한다. 속마음을 표현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시험에 나올 때 시나리오 희곡의 공통점, 차이점. 항상 이제 시험 공통점 차이점이죠. 공차고 논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문제는 딱 한 문제예요. 1대1 대응하는 거. 1대1 대응하는 거. 국어 문제는 딱 두 문제로 풀면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동그라미 세모 반드시 쳐줘야 돼요.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조심해. 그 다음에 두 문제고 또 하나는 뭐 가끔 가다가는 모두 찾아라. 그 분류형 문제로 골라서 이렇게 분류형 문제는 아닌 걸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골라야 돼요. 오케이. 자, 시나리오 비교 감상하면서 희곡 시나리오를 보니까 자, 해질 때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을 현재 있는 것처럼 보고하면서 묘사를 하는 걸 극본에다 쓰는 거죠. 간단하죠? 해질 때 등장인물들의 친구들의 대사나 행동. 그럼 해질 때 학교 뒤편에서 일진 2명이 대사나 행동을 현재형으로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게 극본이에요. 영화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그러면 읽기 위한 드라마를 뭐라 그래요? 읽기 위한 대본. 레제 드라마라고 해요. 레제 드라마. 가끔가다 내시엔 떠가지고 해도 홀랑 틀려버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레제. 뭐라고요? 레제 드라마. 레제 드라마.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은 안 하는데 그냥 읽어보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해됐죠? 자, 시공간의 설정. 시공간에 원래 제약이 있는데 이게 수의 제약이 없지. 왜 그러냐면 시나리오 거기 찾아가면 되니까. 그 다음 CG가 발달해서 이제 더 이상 이게 거의 이제 없지. 거의가 없는데 이제 완전히 없지. 신남바. 그러면 S하고 슬래시 이렇게 돼 있죠. 신남바로. 그래서 영화 보면 이렇게 나왔다가 탁 내리는 거 있죠. 신남바고. 장면 전환이 확확 필름만 전환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오버랩이 제일 많이 나오죠. 오버랩 겹치면서 회상을 하면서 이 화면이 있으면 이렇게 지워가면서 겹치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인서트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동그랗게 끼워 넣는 거. 옛날 생각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말풍선처럼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들이 사용된다. 이거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시간관의 설정과 제약이 있다. 장 하면 여기 뭐예요? 막장. 그럼 막장이 뭔지 아세요? 아니 원래 이 막 말고 막장이랑 합치면 네. 뭐예요? 그 탄광. 탄광 제일 끝에 막장 인생. 안 해요? 그러면 그 책 많이 읽었는데. 장면 전환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불 끄고 이렇게 막장을 구별할 때 불을 끄는 거, 암전, 불을 끄고 켜는 것만으로도 장소 변하고 사건 변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알겠죠? 암전, 시간이 변하고 그러니까.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시킨다. 자, 그러면 해질 때, 장면 전환 표표 꼽고. 자, 현재형 요것만 알면 어느 정도 끝나죠? 자, 다음 거를 보시면 자, 시나리오 썼는데 걔를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얘기죠. 애들 얘기. 어른 이름 난리 나잖아. 그래서 동화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훔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교훈성이 없으면 글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현대. 자, 고난 속에 깊어가는 무엇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움? 사랑? 가족. 가족? 이거 뜬금없이 가족이야. 걔인데. 줄거리를 봐야겠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자, 그리움은 그러면 가족이 지금 없다는 거네요. 요거만 봐서는. 네. 자, 주택 문제, 실업 문제, 이게 현대의 문제네요. 가족의 해체 같은 문제를 동화적 기법으로 전개함. 근데 이게 말이 동화라는 건 어린애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동화적 기법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동화랑. 그러니까 동화가 아니라 동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인지를 해놔야죠. 자, 주택 문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성장했다. 둘 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입체적이라고 그러죠. 성격이 변하죠.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성격을 변했으면 아이 측면은 뭐가 변했고 아이가 A 상태에서 B의 상태로 변했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어른도 A 상태에서 B로 변했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유까지 확인해 놓고 딱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제 줄거리가 연결이 안 되겠죠. 됐죠? 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빠가 사라졌죠. 엄마와 동생 지석과 함께. 자, 이렇게 보면 아빠랑 엄마랑 동생 지석, 승합차에서 사는 지소는 그러면 4명이네요. 보통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아들 딸 이렇게 놓기가 많죠. 요새는 밸런스 있게. 다음 달에 있을 생일 파티에서 집에서 하고 싶어. 집이 없다는 거네요. 네. 아, 그게 주택 문제. 승합차에 산다. 그러니까 주택 문제. 근데 승합차가 나올 때 저번에 어떤 그 소설에도 나왔는데 이 집을 축소해서 차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잖아 가족이. 네. 그래서 아빠 엄마 두 양쪽 앉고 뒤에 아들 자식 앉고 500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오해했네요. 이유는 정확하게 따로 체크를 해놔야죠. 아이고.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개를 훔친 후 그를 돌려줘서 사례금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그쵸? 세우고 진짜 훔쳤네요. 노부인의 개 윌리. 근데 이 윌리가 요새 무슨 반려견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거든요. 반려견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도 해주고 고양인데 몇천만 원 들여서 수술도 해주고 그래요. 반려견도 있고 반려고양이도 있고. 지서는 윌리가 노부인과 불화를 겪다가 가출한 자, 노부인과 불화를 지소는 윌리가 강아지죠. 윌리가 노부인과 불화를 겪다 가출한 무엇이 죽으면서 남긴 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들 대신이라는 거죠, 얘가. 네. 그러니까 소중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다. 걔라는 사실과 엄마가 승합차에서 사는 진짜 이유. 그러면 이 승합차에서 사는 진짜 이유면 여기 또 이거 진짜 이유를 이게 이유가 이제 충격적이어야 되겠죠. 자, 지소는 자신이 이 윌리를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들 기다리는 것처럼 아빠를 똑같이 여기는 아빠를 사라진 아빠네. 그럼 아빠가 사라졌고 여기는 누가 사라졌죠? 아들이 사라졌고 오늘 뭐 어디 있어? 누부인 가출한 아들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두 개네요. 사라진 거. 노빈이 윌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윌리는 노빈에게 돌려주며 잘못을 고백함. 그쵸? 자, 그러면 그 지소는 자신을 용서한 노부인에게 윌리의 산책을 부탁받고 엄마의 생일 축하 도시락을 받음. 이제 풀어졌는데, 똑같은, 그러면 이제 대칭 구조를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 A 가족, 얘네 가족, 그지? 그리고 노부인 가족. 그렇게 해서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리를 해버리는 게 국어지만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이게 도표화할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목차화시키고 정리했다는 거거든요. 사건을 도표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험 보면 지소는 한 달째 승합차에서 살고 있다.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겠다. 친구들에게 말한 상황. 이런 상황이 전체 문제가 돼서 그러면 훔치려고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써줘야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말한 것, 책임감의 문제도 있지만 창피한 것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승합차게 살게 하는 엄마에게 불만이 있음, 갈등, 집도 집도 없고 남편도 없이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에게 엄마. 이게 정연, 엄마. 그럼 정연, 엄마.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고 심술을 부리는 딸 지소를 꾸짖음. 심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이해를 바라는 거고 얘는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바라는 거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지서는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길 기다리나 승합차 생활을 하며 학교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 알게 됐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갈등 해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럼 가족은 아들하고 아빠.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화해함. 근데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런데 이 가족을 그리는 거하고 개를 훔치는 방법하고 연결된다는 게 좀 어거지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애 입장에서 지소가 훔쳤으니까 이런 이유로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거지 같은 생각이 들어. 너는 이해되냐? 아이 입장에서. 아니 걔가 응. 그 포상금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당연히 포상금을 걸겠지. 반려견들 잊어버리면 포상금 걸거든. 그걸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거를 훔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왔는데 저 사람이 찾으니까 보고 있다가 얘기를 안 하다가 포상금이 걸려가지고 포상금을 탈 목적으로 가다 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요걸 팔아가지고 집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 생각이라고 거의. 네. 아이 수준의 생각. 근데 이제 이게 터무니없다는 거지 내 생각엔 조금은. 글 자체가.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굉장히 이제 도덕적으로 혼란하다는 거지. 이것만 봐서는 상관없지만. 자,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러 간다.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공간. 뭐로? 집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집으로 얻을 수 있는 돈. 자, 개가 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돈하고 뭐를 생각하는 거야? 집. 돈하고 집이 아니라 돈하고 대응되는 반대는 거야? 개는 아닌데? 반대되는 거. 반대. 사랑. 그래. 가족의 사랑.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같이 이해하고 지낼 수 있다 하고 돈하고 그 물질과 정신의 사이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돈이 집이고 집이 개지. 그치? 근데 이 사랑도 뭐라고? 집이고 집이 또 개지. 사랑도 개지. 그럼 개는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어는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잘 파악하는 거니까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공시자 가족이 모여서 쓰는 공간. 집이 두 가지 공간이라는 거지. 그 의미 변화가 성장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의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이유는 뭐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증폭됐다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이 갈등은 이유는 뭐지? 승합차에서 살고. 그러니까 승합차에 살아도 충분히 갈등 없을 수 있는데. 나는 대화 부족이야. 대화나 이해 부족.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했으면 덜한데 엄마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애를 배려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배려하면서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치? 애는 엄마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상황 생일 파티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한 거는 엄마를 좀 배려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서로 상호 배려를 했지만 이 배려의 방식이 대화를 통한 배려해야 되는데 그치? 단절을 통한 배려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절을 통한 배려가 대화를 통한 배려가 되면서 이게 해소가 됐다는 거지. 됐죠? 자, 몽타주 뒷부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이게 어떤 몽상, 어떤 상황,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이게 합쳐서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지. 글 전체야 이거는. 글 전체가 흘러가다가 따로따로 편집된 것들 이게 사이사이에 삽입하면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이게 연결하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하나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야 되니까 여기다 빨리 끼워 넣어야 되니까 속도감이 있을 테고 보통 이렇게 평면적인 구성보다 평면적으로 구성하면 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역순행 시간을 뒤로 갔다가 다시 가는 이 역순행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 사이사이에다가 다른 생각들을 빨리빨리 끼워 넣은 다음에 촉촉촉촉 진행한다는 거지. 왜? 이 시간을 쭉 연결하고 이걸 다시 또 집어넣으면 압축도가 흩어지니까.
그러면 상상력을 자극하고 왜? 요것과 요것서 사이사이에는 상상력이 자극되지.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특정 동작이나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인서트 많이 나온다겠지. 그러면 이 인서트하고 몽타주 기법의 차이도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인서트는 이제 한 개를 얘기하는 거지 끼워 넣는. 근데 이거는 이 인서트들 된 것들 아니면 여러 개 된 것들을 연결해서 쭈루룩 연결해서 그 상호관계를 이 사이사이를 다 보여주진 않더라도 추리하게 만드는 거고. 자, 윤서가 율리와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두 개 하고 이후 노브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제 초점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봤어. 나도 읽어봤는데 이게 꼭 개를 훔치는 걸로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개의 의미가 뭐지? 아들. 아, 반려견. 요즘 시대를 반영한 거야. 반려견이란 배경 지식을 이해 못하잖아. 아?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시대 때처럼 걔인데 뭘 그걸 갖고 그래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잠깐 끊었다가 또 하겠습니다.